안녕하세요. 호주TV 뉴스입니다. 그동안 호주TV로 인사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뉴스를 다루기 위해 OTV로 채널 이름을 변경하려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또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오늘 첫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코비드 관련 소식입니다. 그동안 참 코비드가 마치 끝난 것처럼 평화롭게 지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시드니에 다시 한번 코비드 지역 감염의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이죠. 시드니 동부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격리 호텔에서 근무하거나 해외를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오리무중입니다. 미스테리 케이스 건이죠.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4월 30일부터 감염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유전체 서열 검사를 포함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그의 아내 또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글래디스 베레즈클리안 NSW 주총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새로운 제한을 적용합니다. 사람들의 집에는 20명 이상 허용되지 않고요. 예배 장소와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포함해 실내 장소에서 노래를 할 수 없고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은 댄스 플로어에서 예외를 두어 20명으로 제한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향후 3일 동안 모든 실내 장소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드니와 네피안 블루 마운틴, 센트럴 코스트 등 시드니 지역의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추가 제한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거주자 1인당 최대 2명의 방문객이 하루에 최대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문객과 팀원은 구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확진자를 가까이에서 접촉했거나 캐주얼한 접촉자도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2명의 확진 케이스에 대해서 동선이 공개가 됐는데요. 4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 15분부터 2시 15분 사이에 시드니 시티인 피트 스트릿의 웨스트필드를 방문했거나 4월 29일 목요일 12시 45분부터 1시 30분 사이에 본다이 트라토리아와 본다이 비치에 참석한 사람은 즉시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받을 때까지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이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감염된 남성이 한인분들의 방문이 비교적 있는 실버워터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1일 1시부터 1시 45분까지 조즈 바비큐 앤 히팅과 터커 바비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 언급된 시간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NSW 보건부의 추가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바로 테스트를 받고 바로 자가격리를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NSW 보건부는 하룻밤 사이에 거의 20개의 장소로 건강 경보를 확대하고 메릭빌 하수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파편이 발견돼 약 4만 2천 명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덜위치 힐과 메릭빌, 서머힐과 루이삼, 애쉬필드, 하버필드와 피터샴, 릴리필드와 라이하르트 주민들에게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검사를 받는데 특히 경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도미닉 페로테 재무부 장관은 코비드19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인 동부 교회 남자와 긴밀한 접촉으로 확인된 후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장관은 금요일 아침에 남자와 같은 CBD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NSW 건강 조언에 따라 14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격리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무역 및 관광부 장관 덴테아는 NSW 국경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갑작스러운 코비드 감염 사례 발생으로 3일간 스냅 락다운에 들어갔었던 서호주에 지난주 5월 1일 토요일 오후에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락다운과 이후 신규 감염자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스콧 모리슨 총리의 인도발 호주 입국에 대한 초강경 조치에 관한 소식입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최근 인도가 매일 30만 명에 가까운 기록적인 새로운 확진자를 기록하자 호주로의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인도를 방문한 호주인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2일부터 발동이 됐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5년형이나 6만 6천 달러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TO는 이 조치로 인도에서 목숨을 잃는 호주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인도 주재 한국인 172명을 4일 특별기편으로 귀국시켰고요. 7일에는 교민 211명을 추가로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백신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이 5월 3일까지 거의 230만 정이 접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주가 집단 면역이 가능한 전 국민의 70% 접종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4만 2천 명이 접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4월 기준으로 하루에 4만 8천 명이 접종을 받고 있는데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3일인 월요일부터 50세 이상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가능한 2A 단계에 돌입했고요. 일반 접종에는 공급 차질로 2주 정도 지연됐습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총리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백신 여권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블루마운틴의 터널 신축에 관한 소식입니다. NSW 정부가 블루마운틴에서 리틀고 구간 중 마운트 빅토리아에서 블랙키스를 관통하는 11km 길이의 한계 터널 신축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터널은 호주 최장 도로 터널로 상당히 복잡한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축 비용은 약 70억에서 80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요. NSW 정부는 블루마운틴 터널은 통행료 없이 무료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터널이 신축되면 센트럴 웨스트에서 동부 해안가 연결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민들의 출퇴근과 화물트럭 기사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메들로우바스 주민들은 이에 대해 교통량 폭증을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우회할 수 있는 카툰바에서 하틀리 구간의 19km 터널 신축이 또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잡키퍼 반환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많은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잡키퍼 보조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호주의 65개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상당한 일자리 유지 보조금을 받았으며 일부는 상당한 영업 이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최대 가구 유통체인점인 하비노만과 유명 패션 브랜드를 소유한 프리미어 인베스트먼트는 ATO의 잡키퍼 1,560만 달러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녹색당은 잡키퍼를 받았지만 상당한 이익을 냈을 경우 환불 의무화라는 동의안을 차기 예산안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기업들로부터 약 1억 달러가 자발적으로 환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탄소 배출량 넷제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빅토리아 정부가 2050년까지 빅토리아주의 탄소 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학교, 관공서 등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될 예정이고요. 탄소농법 사업을 위해 1,53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또한 배기가스 제로 차량을 구입하는 빅토리아주 주민에게 3,000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라 스콧 모리슨 연방정부의 배출량 감축 계획을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26%에서 28%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당내 강경보수파가 2050 넷제로 선언에 반대하며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성의 노숙 위기에 관한 소식입니다. 중노년층 여성이 주택 임대료의 상승으로 큰 노숙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노숙 위기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갑작스러운 질병과 배우자의 사망, 가정폭력 등이 큰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41년에는 독거 여성의 수가 27%에서 58%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이 같은 중노년층 여성들의 노숙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숙이나 거주지가 없는 55세 이상 여성은 전국적으로 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 체육계의 학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선수들에 대한 폭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호주에도 이와 비슷한 학대가 있었네요. 호주 인권위원회에 57명의 체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조사 결과 과거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성적 학대 문화에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로 12세 미만의 어린 여자아이들로 구성된 체조 종목 선수들은 선수와 코치 간의 권력 불균형과 몸매 비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습적인 언어 폭력은 물론 부상에도 훈련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호주 체조협회는 학대를 경험한 선수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며 선수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소식입니다. 먼저 시드니 날씨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금 시드니에는요,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는 내일과 그리고 일요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그 이후 토요일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요,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네요. 기온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까지는 20도 이상으로 24도, 25도 기온에 그다지 이렇게 춥지 않은 날씨를 보이다가요. 화요일부터는 21도로 떨어지겠네요. 그 밖의 지역 날씨도 한번 볼까요? 먼저 꼭대기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게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씨 사진이 보이는데 다윈 같은 경우에는 막네요. 34도까지 최고 온도가 치솟을 것으로 보여서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씨를 보이는 곳 한번 볼까요? 시드니와 캔버라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그리고 멜번, 호바트는 구름 끼고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브리즈번과 애들레이드는 각각 25도와 22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멜번과 호바트는 20도 아래로 즉 19도로 최고 기온 기록하겠네요. 퍼스는 비가 오고요. 번개까지 치겠습니다. 최고 기온 22도 기록하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아무쪼록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몸 조심, keep safe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See ya!